네, 정부가 IAEA 최종 보고서 내용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여야의 오염수 여론전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야당의 오염수 선동은 대선 불복이자 현 정부 타도 목적이라고 맹비난했고 야당은 오늘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한 철야 농성에 돌입합니다. 이런 가운데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이 신설된 대통령 문화특별보좌관에 임명이 됐는데요.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복기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최종 보고서 발표 이후 여야의 여론전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입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여당 입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고서는 과학적이며 민주당의 오염수 관련 움직임은 정치적인 목적이다.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부터 들어볼까요? IAEA 보고서가 어쨌거나 오염수 방류는 타당하다라는 결과로 나올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고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꾸준히 주장을 했었죠. 만약에 그 보고서가 부적합하다라는 결과 보고서가 나올 것이라는 약간의 우려라도 정부 여당 쪽에서 있었다면 국민의힘에서 그 심지어 바닷물 수조 먹방 이런 것까지 안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확신에 찬 모습으로 방류해도 됩니다. 결과 보고서는 그렇게 나올 겁니다라는 것을 예측한 것처럼 그동안에 그 일종의 찬성적인 이런 활동을 해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절차적으로 볼 때도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까 세 차례 시료를 채취를 해서 세 차례 검증을 해야 되는데 한 차례만 하고 나머지 두 차례는 다음에 하겠다 미뤄놓고 나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것 아니냐. 그간에 IAEA의 기여금 10%를 냈던 일본이 그러한 영향력을 바탕으로 해서 지난 수년간 로비를 한 이런 결과 아니겠느냐라는 우려를 민주당에서 그동안 해왔었고 그 우려에 딱 걸맞게 이번에 그 최종 보고서가 나왔으니까 절차적 정당성이라도 충분히 채운 다음에 보고서가 나왔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좀 덜 공격을 하고 덜 비판할 텐데 그런 절차적 과정에서의 그 스스로 부족함까지 드러낸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 저희 민주당은 IAEA 보고서 자체가 지금 현재 과학적 객관성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국민의 걱정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보고서 아니냐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연장선상에서 민주당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보고서가 부실하다. 이거 철회 요구해라. 오늘 저녁에는 철야 농성까지 예고한 상태인데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A는 이미 알려지다시피 전 세계 176개국이 참여하는 그런 전 세계적인 신뢰받는 기구입니다. 유엔 산하 기구인데 IAEA의 보고서뿐만 아니라 IAEA가 아니라 그 어떤 단체가 어떤 국제 기구가 내놔도 아마 민주당은 이 부분을 부정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IAEA의 어떤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도 쓰지 않았을 겁니다. 오로지 이 부분을 국민 선동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 광우병을 주도했던 그 주모자 가운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과학적 검증, 과학적 토의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투쟁만 정권 투쟁만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거기에 목적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도 그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IAEA 보고서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에서 방류하는 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죠. 우리 정부가 그걸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그걸 방류하는 걸 찬성을 하겠습니까?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 일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신망이 있는 단체가 기구가 더군다나 또 우리나라 또 전문가가 포함이 된 그런 검증단에서 내놓은 결과라 그러면은 과학적인 수치로 말을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인데 전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문제인 것이죠. 네, 민주당에서는 후쿠시마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일본에서 나오는 수산물 전체를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을
그 입법 추진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어떤 상황인 겁니까? 우선 그 전에 여야가 함께 그 후쿠시마 핵 오염수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어요. 예. 그런데 합의를 깼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리고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적인 입장을 취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수조에 있는 오염수를 바닷물을 마시는 이런 쇼까지 벌여가면서 일본 정부와 일본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우리 국민들에게 그동안 홍보를 해왔고, 반대로 방사능에 대한 오염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괴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광우병, 그때 그분은 그저 광우병 당시 국민투쟁에 합류하는 한 단체의 일원이었어요. 그분이 주도한 거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이 그런 말을 했다라고 하면 거짓말한 거예요. 그분은 그 이후에 곧바로 친여적인, 당시에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쪽으로 전환한 이런 생각을 바꾼 그런 분이에요. 광우병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데, 지금 후쿠시마현 바로 옆에 있는 미야기현에서도 의회에서 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방류 반대라는 성명서를 냈어요. 그리고 일본의 어업인들 모두가 다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어요. 그런데 왜 우리 대한민국에서 앞장서서 방류해도 됩니다라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대변인께서 방류 찬성한 적 없다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힘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일까요? 반대하는 입장일까요? 찍어주세요. 그러면 거의 뭐 저는 100% 가까이가 국민의힘은 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동안에 그런 행보를 걸어왔단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이 과학적 검증, 우리가 임산부가 그 사고가 나거나 아파도 엑스레이 못 찍잖아요. 만약에 대한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오염수에 성인의 기준으로 해서 미미할 수 있다, 영향이. 이렇게 써져 있는데, 그러면 성인이 아닌 우리 태아는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우려에 대해서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소를 못 시켜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피해 당사국으로서 저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되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한 노력을 정부를 대신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안타까운 모습에 대해서 저는 정부 여당이 함께 손을 잡고, 그러면 이런 답답한 부분에 대해서 다른 그 전 세계 인류에 대해서 알립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지렛다 삼아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에 대해서 촉구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라고 하면 정부 여당과 야당이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일본 편, 야당은 일본 반대편.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괴담이 되고, 그러다 보니 이것이 무슨 정권 투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라고까지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일본한테 어떤 일종의 속된 말로 코가 끼었길래 이러나, 이런 걱정들을 해요. 그래서 실제 그런 우려에 대해서 예. 사실 걱정을 부식시켜줄 책임은 정부 여당에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 여당이 방류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당연히 우려를 하죠.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강경화 장관이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본이 주권국가로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대신 일본은 자기들의 판단에 대해서 우리 판단이 어떤지 방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정당한 것인지 합리적인 방법이 되는 것인지를 IAEA에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IAEA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은 것이에요. 근데 그 문재인 정부 때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외교부 강경화 장관 이후에 정의용 장관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IAEA, 정의용 장관뿐만 아닙니다. 차관들도 다 그랬습니다. 1차관, 2차관 다 IAEA 믿고 있다. 국제적인 공신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조를 할 것이고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IAEA가 국제적인 규칙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한다면은 반대할 명분이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기조가 지금 윤석열 정부도 똑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IAEA 보고서 내용에 대해서 IAEA 보고 내용에 대해서 신뢰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문재인 정부 때도 그때도 IAEA를 신뢰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입장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예. 지금 와서 그런 말, 다른 말 전혀 본인들은 그때 그 당시 IAEA를 부정했다고 마치 말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IAEA를 다 수용을 했던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IAEA의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수치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가장 큰 차이가 말씀하시죠. 뭐냐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시료 채취부터 검증 과정 전 과정에 참여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잠깐만. 그런데 한국의 전문가가 참가를 했습니까? 안 했어요. IAEA도 결국에는 일본이 시료 채취하고 일본이 검증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해서 그 보고서를 분석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전문가의 참가 속에서 시료 채취 검증 과정이 될 때, 그리고 IAEA 보고서가 합당할 때, 이럴 때는 국제 관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었지, 지금처럼 나 몰라라 하고 빠져 있는 입장은 아니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다. 잘못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전문가 한 명을 우리 지금 검증단에 포함을 시키지 않습니까? 파견했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파견했지 않습니까? 그는 IAEA고 IAEA IAEA 검증단에 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IAEA 검증단이요. 예. 직접 시료 채취를 하고 직접 검증을 한 것이 아니고 일본 사람들이 시료 채취를 하고 그들이 분석한 보고서를 가지고 그 보고서를 갖고 분석한 것이 IAEA 보고서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예, 이야기가 길어지는 것 같아서 자 그러면 이제 두 분도 이렇게 뜨거운 진실 공방을 펼치듯이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자리가 필요하겠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민주당은 다시 추진하려고 한다라는 입장인 거고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청문회 우리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다. 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국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이건 일본 문제입니다. 일본에서 그때 강경화 장관이 얘기했듯이 일본의 자국민들의 주권국가로서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청문회를 한다 그러면은 일본의 관료들을 일본의 관계자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할 겁니까? 사실은 그게 맞지 않는 거잖아요. 우리 공무원들 불러서 청문회를 한다, 관계자들 불러서 예, 예. 청문회를 한다면 뭘 하겠다는지, 뭘 묻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것보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청문회가 아니라 과학자들, 예? 이 부분에 최고의 권위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에도 과학자들 많습니다. 이 과학자들 다 모아서 민주당에서 추천하는 과학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과학자들 있습니다. 과학자들 다 모아서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과학적인 수치를 가지고 근거 있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인지 지금 아무런 근거 없이 예.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마찬가지지만 민주당이 지금 과학자가 나서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 내에 의원 가운데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지금 반대를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전문가들을 모아서 국내 전문가들 다 모아서 대토론회를 하는 것이 청문회보다 훨씬 더 유효하다고 저는 예, 생각합니다. 청문회보다는 전문가의 토론회가 맞다.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청문회는 일단 국민의힘에서 합의했던 거예요. 근데 왜 합의를 깹니까? 약속을 지난번에 우리 그 검찰청법 흔히 얘기하는 검수완박법이라고 공격하셨던 그것도 합의했던 걸 또 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방통행이다 뭐다 이렇게 또 정치 싸움이 됐었는데 이것도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지요. 왜 깹니까? 정부 여당이. 그리고 과학자가 한 명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 과학계가 크게 보면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에 동의하는 그러니까 핵공학, 원자력 공학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찬성적인 입장을 더 많이 내십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공학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 반대 입장을 훨씬 더 많이 내요. 이 두 학설이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자력 발전을 해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로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런 논쟁이 불거진 때가 후쿠시마 사태 때예요. 쓰시마 로 인해서 그 사고가 나고 그것이 무단으로 바다에 방류되고 그러면서 이건 인류의 재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가 이명박 정부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에너지가 뭐가 있느냐라고 본격적인 검토가 그때부터 시작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더 심한 오염수가 나왔는데 왜 그때는 말 안 했느냐라고들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런 자연 재앙으로 인해서 사고가 난 거를 가지고
어떻게 일본에게 책임을 미룹니까? 우리 전 인류가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서 원자력이 아닌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자라고 이해를 모아오는 게 당연한 거고, 그때는 일본의 어떤 이재민들에게 우리가 도움도 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바다에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반인류적이죠. 지속 가능한 인류를 만드는데 잘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고, 원자력 안전공학의 관계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아마 TV 토론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확인할 겁니다. 저도 역시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말씀이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오염수 처리 방법은 IAEA에서 제시하는 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은 해양 방류도 있었고 수증기 방출도 있었고 여러 가지 5가지가 있는데 매립도 있고 하죠. 근데 다 그 5가지 가운데서 IAEA가 판단하기에는 해양 방출이 가장 합리적이다, 타당하다고 해서 이 방법을 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비전문가들은 아니,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아닙니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그게 돼요. 아니면 뭡니까? IAEA에서 어떤 처리 방식을 제안한 건 아니고, 일본에서 바닷물에 버리는 형태로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해와라라고 한 것이지, 그래서 다른 그렇죠. 방식을 검토해봐라는 적 없어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일본에서 해양 방출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인 판단이 맞냐 안 맞냐를 IAEA에 의뢰를 한 것 아닙니까? IAEA 역시 이게 괜찮다고 응했기 때문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검증에 들어갔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거를 지금 그 방법을 갖다가 우리 부정을 한다. 우리 비전문가들이 그 부정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전문가들한테 맡겨야 될 영역이 분명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문제 오염수라고 이제 민주당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이 오염수는 언제 방류가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게 8월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나토 정상회의가 있는데, 이때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일본 정상이 설득의 과정을 거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이후에는 방류를 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좀 대응의 방향을 어떻게 가닥을 잡아야 하는가, 어떤 말씀하시겠습니까? 우선은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 일본에 대해서 국제적인 책임을 묻는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예. 이것에 대해서 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사실상 모두가 다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나라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연대해서 일본의 이런 행위, 그리고 오랜 기간 동안 방류가 되기 때문에 중간이라도 방류 중단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다른 세계 국가들과 연대하고, 이런 노력들을 저는 민주당부터 앞장서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말씀드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인 조치로서 바다를 오염시킨 장본인 일본의 수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거나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그래서 후쿠시마를 넘어서 후쿠시마 어떤 일본의 어떤 그 수산물, 이것에 대한 경고 조치 차원에서라도 일본 수산물 전체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 이런 것을 우리 국내 단독의 노력이 아니라 다른 인근 국가들과의 어떤 그 협력을 통해서, 연대를 통해서 함께 추진해 가야 된다라는 것이 민주당 전반의 생각입니다. 이 원자력 안전과 관련해서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우리나라 원자력 안전기술원이 이 IAEA와는 별개로 2년 동안 검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IAEA의 검증 결과와 우리 원자력 기술원의 검증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만큼 우리 정부에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이 분명한 것인데, 이런 부분이 물론 민주당에서 걱정하는 바와 같이 방류를 안 했으면 좋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방류를 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정말 안전하게 우리 식탁에 오르는 생선에게 안전에 피해가 없느냐, 이런 부분을 따져야 보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정말 안전하게 방류를 할 때도 정말 약속한 대로 그만큼 희석을 시켜서 방류를 하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고, 또 그걸 감시를 해야 되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제가 뭐 일본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말하는 삼중수소의 음용수 기준이 10,000베크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삼중수소,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삼중수소와
100배 희석시켜서 내보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0베크렐 수준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한 3km 지나면은 의미 없는 수치가 된다는 것이 이제 IAEA 쪽에서의 설명인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인지 그리고 방류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될 것인지 그 방류했을 때 그 앞쪽에 있는 바닷물을 채취를 해서 검증을 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나중에 되면 그린피스 같은 데서도 당연히 물을 채취를 해서 또 검증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사후의 대책을 좀 이성적으로 차분하게 좀 대응하는 것이 좋은데 민주당 쪽에서 너무 국민들을 감정을 북돋운단 말이죠.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좀 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한일 정상이 만나게 됐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는 게 좋다고 보세요? 물론 당연히 우리 대통령님들 이거 방류에 찬성합니다. 내보내줬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국민들의 안전이 걸린 것 아닙니까? 국민 건강이 걸린 것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럼 IAEA 보고서를 신뢰를 하는데 그 보고서대로 정확하게 배출을 할 것이며 그 이후에 사후에 그런 검증을 지속적으로 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그 대책은 어떨 것이며 우리 대통령으로서 그쪽 총리에게 요구할 부분들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좀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정상회담을 한다 이루어진다면, 그러면 예. 국민을 안심시킬 수 알겠습니다. 있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예, 좋겠다 싶습니다. 이것도 함께 짧게 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문체부에서 가짜뉴스 자문단이 구성이 됐는데 지금 야당을 중심으로 일부 구성원에 대한 비판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인 겁니까? 가짜뉴스 자문단 그래놓고 여기에 오염수의 안전성을 주장해온 과학자들을 집어넣었단 말이죠. 결국은 지금 괴담이다, 선동이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결국은 일본의 핵 오염수 방류는 전혀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험하다고 거짓말하는 세력 민주당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이것을 법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그 위성군 의원 같은 경우는 문체부는 일본의 앞제비 노릇 멈춰라 라고까지 주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전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왜 국민의힘과 대통령, 정부 여당이 일본보다 더 앞장서서 일본의 오염수 안전을 강변하고 다니는지 왜 찬성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명시적으로 찬성한 적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바닷물 떠먹으면서 아무 문제 없습니다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걱정을 좀 같이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향후에 모니터링만이라도 그러면 IAEA 보고서 나와서 방류를 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모니터링만이라도 한국의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이런 그 전문가가 가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조건들을 붙이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야당은요, 말로 국민의 걱정들을 전달하는 것이고 집행과 모든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어요.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의 걱정을 덜어드릴까라는 그런 이어지는 조치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안 나오고 오로지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그리고 국민들의 걱정을 괴담과 선동과 가짜뉴스로 만들어서 법률적인 어떤 그 처리를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 아닌가라고 해서 저는 깜짝 놀랄 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려하는 거는 민주당이 거의 전문가 집단의 과학자 집단이 결론을 내놓은 그 수치를 믿지 않고 그것은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위험성을 알리면서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데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해외에서 그런 데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모든 나라 11개 국가 검증단을 파견하고 있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11개 국가에서 지금 우리나라 민주당처럼 이렇게 목소리 높여서 우리를 표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국민들한테 불안하게 하고 나라를 불안하게 하고 하는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데가 없어요. 지금 민주당만 그러시는 겁니다. 물론 정치 총선을 앞두고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이미 우리 경험했지 않습니까? 광우병 때 경험했잖아요. 광우 때 그렇게 해놓으시고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사드 때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전자파에 내 몸이 튀긴다까지 말씀하시면서 그 외에 아무 사과 말씀도 안 하시잖아요. 예. 지금 그 수준 그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이제 좀 진전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문체부 자문단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요. 문체부 이야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이어가 볼까요? 전 문체부 장관 유인촌 전 장관 이야기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문화특보에 임명이 됐어요. 12년 만에 정계 복귀인데 배경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도 약간 의외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문체부 장관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 활동 문예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그야말로 문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또 행정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분이 이 문화특보로 하신다 그러면은 큰 자문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상당히 도움을 많이 주실 것으로 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윤 대통령이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적절한 인물이라고 보기 때문에 예. 임명을 하셨겠죠. 경험이 굉장히 많으실 분이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주실 것이라고 봅니다. 예, 역할을 잘 수행해낼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갈무를 하셨는데요. 예, 저도 유인춘 씨 옛날에 좋아했습니다. 전원일기의 주연 배우. 예. 그런데 장관을 하면서 지나치게 일방적이다라는 평가를 많이 들었고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줄 세우기를 한다 이런 걱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원조가 유인촌 장관이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걱정을 끼쳤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들어서 2기 MB 정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역시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인촌 장관께서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뭐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민들에게 아까 걱정드렸던 어느 일방만 편들고 감싼다라는 어떤 이런 걱정들처럼 그런 것들을 없앨 수 있는 어떤 비판도 받아봤으니까 없앨 수 있는 조언을 대통령께 해주는 특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제를 바꿔볼까요? 이낙연 전 대표 최근 행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고 그리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무역도 참배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뭐 방명록도 적고 또 어떤 이야기 했는지도 좀 주목을 받았잖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민주당의 대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가장 오랫동안 국무총리를 한 인사로서 대선 끝나고 나서 1년 정도 이제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재충전하고 돌아와서 민주당의 상징성이 있는 분들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행보 아닌가 싶습니다.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의 묘역 앞에서 눈물을 보이는 모습이라든지 그리고 함께 일을 했던 문재인 대통령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그 당시도 회고해봤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걱정도 함께 나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에 대한 여러 가지 뭐 호불호도 있습니다만 저는 우리 국가 차원에서 나름대로 객관적 시각을 갖고 있는 이낙연이라는 정치인, 어느 특정한 이념에 많이 휩쓸리지 않는 어떤 이낙연이라는 정치인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이 와서 지금 너무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여야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분위기를 좀 불어넣어줄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기대와 좀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예,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면 방명록에서 못난 후대들을 깨우쳐달라 이런 내용도 있었잖아요. 여기서 못난 후대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이라는 말도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못난 후대를 깨우쳐달라라고 하는 것은 원칙과 상식이 무너져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크게 볼 때는 지금 검찰공화국이 조성되어 있는 대한민국 전체에 대한 걱정이 제일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이 틈바구니에서 어떻게 제대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에 대한 걱정과 반성을 그 노무현 대통령 묘역 앞에서 하는 그런 전체적인 표현 아닌가 싶습니다. 특별하게 모나게 어느 뭐 내부의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런 말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 어떻게 보이세요? 지금 이낙연 대표는
아마 1년 동안 해외에 계셨기 때문에 예. 바깥에서 보면 국내 문제가 더 잘 보였을 예. 겁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많은 생각을 하고 오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깥에서 보신 그 관점에서 국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으며 민주당 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오셨을 것이라고 믿고 예. 그런 점에서 정말 우리 정당 정치가 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데에서 큰 역할을 하시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 근데 요즘 보면은 이제 행보를 보면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고 이제 뭐 물론 여러 순차적으로 만날 수 있을 겁니다만은 지금 전체적인 구도를 보면은 이낙연 대표,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 추미애 전 대표 이런 구조로 생성이 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예. 민주당 내에서 이게 어떤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죠. 예,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회동 이제 물밑 조율 중이라고 이야기가 나오긴 하던데 이제 뭐 앞서 이낙연 전 대표를 두고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 보인다라고 하셨으니까 약간 상대당으로서 떨어져서 어떻게 보이시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조율 중이라는 이야기는 나오는데 막상 이낙연 전 대표 행보를 보면 좀 느긋해 보여요. 이 속내는 어떻게 파악을 하면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민주당 내 속사정이 워낙 복잡하니까 예. 지금 당장 뛰어든다기보다도 지금은 아마 전체적인 파악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낙연 대표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곧 이재명 대표 만나지 않을 수 없겠죠. 당연히 만나서 민주당 내 모든 현안에 대해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예. 사실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대표 긍정적인 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가져왔던 리더십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민주당 내에서 어떤 효과를 발휘할 것인지는 지금 당장 뭐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회동 관련해서 물밑줄이 어느 정도인지 또 각자의 속내는 어떤지 사실 실질적인 이야기를 좀 듣고 계신 내용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많이 궁금들 하실 텐데요. 예. 이낙연 대표가 귀국하시기 직전에 이재명 대표가 전화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 안에서는 고생하셨습니다. 뭐 들어오셔서 빨리 뵙겠습니다. 이런 서로 덕담들이 오갔을 것이고 예. 그 다음에 들어와서 이재명 대표는 정치적으로 볼 때 이낙연 대표보다 한참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당연히 어른인 뭐 김대중 대통령도 찾아뵙고 또 노무현 대통령 인사드리고 또 문재인 대통령과 말씀 나누고 이러한 순서들이 있겠죠.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원로 선배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어떤 조언도 듣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날 때는 정치 선배로서 그리고 먼저 대표를 해봤던 그런 경험자로서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의 어려움에 대해서 한두 마디 또 조언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빨리 만나야 된다라고 체근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저는 뭐 시간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이낙연 대표가 다른 원로들을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그리고 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난다면 뭐 저는 그때 가서 만나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다만 지금 이렇게 원로들을 만나고 또 반드시 그 인사를 드려야 될 곳 인사드리고 하는 행보 말고 뭐 강연을 한다든지 어떤 정치적 행보를 우선시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좀 섭섭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원로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까지는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과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도 뭐 아까 말씀을 여쭙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서 당부의 말이 있었다라고는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밝히기가 좀 어려운 내용이었을까요? 매우 어렵겠죠. 그리고 한마디 말씀하시면 이게 네. 10가지 해석이 나와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유리하게 어떤 경우에는 불리하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대통령께 어떤 예의가 아닌 이런 말로 각색도 되기 때문에 총리께서 자신이 모셨던 대통령의 말씀에 대해서 그것도 편안하게 막걸리 마시면서 서로 1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고 대통령님 지난 1년 동안 지난 5년의 성과가 다 무너져 내리는 걸 보고 안타깝습니다. 속상하시죠 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것 중심이 아니었겠느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 대해서도 걱정을 나눴겠죠. 근데 어떤 내용으로 걱정을 나눴을지에 대해서는 뭐
뭐 일부 추측이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서로 조심해야 되는 내용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주제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공탁 신청 수원지법이 거절을 했는데 이를 두고 배상 절차를 좀 무리하게 진행을 마무리를 하려다가 벌어진 일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배상을 받으실 분 소송을 하고 있는 당사자분들 4명인 것으로 제가 예, 알고 예. 있는데 그분 예. 가운데 이제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제 본인 수령을 안 하니까 이제 공탁을 해서 언제든지 찾아가시라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법원 판결이 이거 신청 거부를 안 받아도 된다고 한 그 공탁 자체가 무효라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아마 이게 무슨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하는 것 같은 모르는데 한계 재판부에서 그냥 서류만 보고 했던 것 아닌가 싶은데 이거는 앞으로 좀 뭐라고 그럴까요? 사실 어떤 개인 배상을 받으실 개인의 판단이신지 아니면은 거기 옆에 계시는 도와줄 조력자들이 계시는데 함께 한 분들의 영향이 컸던 것인지 그런 부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뭐라 그럴까요? 좀 약간의 개인적으로는 받고 싶은데 안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저희들 이제 국민의힘이나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이제 삼자 배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여론도 그렇게 상당한 지지하는 여론들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만은 그런 절차상으로 지금 이렇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외교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해결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 입장에서는 좀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이겠죠. 그런데 이제 조금 무리하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의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이게 갈등의 요인이 될지 아니면은 이게 물론 지금 다시 이제 신청을 해서 공탁을 다시 재개해서 한다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 전에 이제 정부가 좀 사실 이 대상자들에게 피해 당사자들에게 다 만나서 좀 더 설득을 하고 그 취지를 제3자 배상에 대한 취지를 더 설명을 하시고 예. 그분들의 마음을 더 얻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득의 과정이 더 필요하긴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셨고요. 이번 그 법원에서 공탁을 불수리한 거죠. 공탁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주질 않은 겁니다. 법원이. 그 이유는 우리 민법상으로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 그래요. 민법 469조를 보면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가 변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두 분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유족이 내 부모님께서는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본 정부로부터도 돈보다 사과를 더 받고 싶어 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부모님의 뜻에 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거부 의사를 밝힌 거예요. 정부로부터. 그리고 그 공탁에 대해서도 나는 한국 정부로부터 배상받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겁니다. 민법상으로 명확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법원에서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이제 생존해 계신 두 분 또한 똑같습니다. 한국 정부로부터 내가 왜 돈 받아? 그럼 내가 돈 받고 싶어서 소송한 사람이야? 나는 일본으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어. 그리고 정당한 배상을 받고자 하는 거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민법 구조상으로는 정부가 아무리 그 공탁을 통해서 배상을 대신하고 싶어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법률에 똑 떨어지게 나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거를 예.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민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결국엔 법적으로 제대로 그 파악도 안 해보고 이것을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해서 일본과의 불편함을 해소하려고 했던 이런 접근이 유족의 그 숭고한 뜻까지 훼손하는, 결국 그래서 한국 정부와 이 유족들이 대립하는, 또 당사자가 대립하는 이러한 형국으로 또 전환되는 것 같아서 이것 또한 괴담이라고 그 쏘아붙이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그럼 좀 어떻게 해봅니다. 풀어가야 할까요? 저는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있어야지요. 그건 역사적으로 사과와 앞으로 미래, 그래 당신은 사과하지 않지만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산업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연대해 나가고 함께 해 나가는 것들을 해 나가지만 당신은 과거에 나에게 빚을 진 것, 나를 때린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사과하지 않았으니까 언젠간 사과를 해야 돼라는 것을 우리의 과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일본이 풀어야 될 숙제로 계속해서 남겨둬야 되는 것이다. 이거를 우리가 나서서 먼저 풀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공탁 신청에 대한 부분까지 짚어보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복귀왕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